안녕하세요. 명지토지하기 아카데미 이종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라는 책을 발간해서 시중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농지에 투자하고자 하신 분은 아마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하는 것을 책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여기 이 책에 대해서 유튜브로 보시게끔 되면은 이 책에 대해서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란 이런 얘기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은 뭐다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하고, 만약의 경우에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은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등기 이전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그냥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농지의 종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의 종류가 뭐 전답 과선이 농지의 종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농지를 가지고 우리가 1949년서부터 농지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이 농지개혁법이 있었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현재 농지법이 있는데,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때의 농지는 조금씩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이래서 이러한 법에 의한 농지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는 농지를 경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가 이 농지개혁법 때의 주 내용입니다. 즉 예전에 농사를 짓지 않던 지주들이 갖고 있는 농지를 소장농에게 강제로 매매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 농지개혁법입니다. 이 농지개혁법 때는 이러한 농지에 내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1974년 1월 1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는데, 농지개혁법이 이때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을 하려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러한 농지에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면 이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월 1일 농지법으로 다시 또 변경됩니다. 이 농지법에 의한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 농지법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농지의 종류라는 것은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제가 농지의 종류로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농지개혁법대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현재의 농지법은 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이 농지법이 1996년 6월 30일 만들어졌는데 제 농지법 제10조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에 발급해갖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조건은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계획의 실현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자체를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들에게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예 이 20km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농지증의 목적이 20km 내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농지를 자경, 남한테 시키지 않고 자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기 위했는데 그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냐? 1996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5,000불이 넘어서서 10,000불 가까이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윳돈이 생겼는데 이 여윳돈을 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농지에 투자를 하게끔 되게끔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농지를 많이 뺏기게끔 되기 때문에 20km 이내에 6개월이란 거주 요건을 주면서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된 겁니다. 그 후 다시 이 농지법이 2002년에 그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거주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발달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그 매일같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사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감귤밭을 사다 놨다 그러면은 감귤밭을 1년 내내 매일같이 가서 그 농지에 가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리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영농계획서 내가 이거를 농지를 사면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제출을 하고 농지를 구입한 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농지를 잘 농사를 경작하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어떤다 가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어떤다 바뀌게끔 된 겁니다. 20km 이내에 6개월의 거주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거주 조건이 없어지면은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취득하겠다고 제출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내가 농지증을 신청한 곳에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보고 제가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실질적으로 현황에 그 영농계획에 실현이 가능한지를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농지증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아닌지만은 어떤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현장을 가봤더니 영농을 할 수 없게끔 불법으로 전용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법으로 전용돼 있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다? 미발급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미발급을 하게끔 되면은 이것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일반 매매 시에는 바로 미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원상복구 후에 발급을 하겠다. 가서 원상복구하고 다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후에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낙찰만 받았으면 계약금만 내지 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제 농지가 아니죠. 그러기 때는 담당자한테 가서 그 농지증을 신청하면은 담당자가 가서 현황을 보고 이것을 원상복구시켜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얼마든지 원상복구시킬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원상복구시켜라 하고 각서를 제출하고 각서를 제출하게끔 원상복구 원상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농지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더니 담당자가 이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에 제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건물을 지은 대로 지목 변경을 하게끔 됩니다.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 용지로, 창고를 지었으면 창고 용지로, 주택을 지었으면 대지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데, 건물은 정식으로 지어놓고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농지법상 농지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건물이 정식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지목이 전답 과소인 경우에는 현재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반려는 뭐냐? 그럼 반려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제출하면은 그게 그대로 된다? 등기소에 가거든요. 등기소에 가면 등기 이전하시는 분이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어야지 그 등기 이전을 해주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해서 반려를 했죠.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지증의 반려증이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나 둘 다 똑같이 등기 이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반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농지. 그러니까 원래 전답과서 농지인데 내가 이것을 뭐 주택을 짓겠다 했으니까 지목이 대지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서 농지 전용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공사를 하는 중인데
건물을 다 준공을 받아야지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공사 중이다 보니까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경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경매가 나와서 제가 농지증을 발급받으러 가면 담당자가 물어봅니다. 저한테다가 농지 전용 허가를 이렇게 진행된 농지인데 이것을 농지를 취득하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준공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농지를 원상 복구시키겠습니까?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은 걸 준공을 시키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 되고 준공을 시키지 않냐고 다시 농지를 원상 복구시키게끔 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게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농지증을 해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겠다는 조건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원상 복구시켰다는 조건에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주게끔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것은 땅 주인, 토지 주인이, 농지 주인이 농지 전용 허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농지를 주거용 건물을 짓든지 상업용 건물을 짓든지 공업용 건물을 짓겠다고 그런데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농지인 경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보지는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도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받아서 농지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전용 허가를 받게끔 되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은 냅니다.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 즉, 이 얘기 뭐냐면 모든 농지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 실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보게끔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나 주거적, 상업적, 공업 농지는 영농 계획서를 써내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두든지 농지증 반려증을 해두든지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농지를 취득하려면 뭐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땅이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농요건 분리농지도 그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농계획서가 필요가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지개혁법 당시에 불법 전용된 농지. 자, 보십시오. 이건 제가 잠시 설명하는데 제가 농지개혁법 때 농지를 3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십니다. 3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3필지, 2필지는 그대로 내가 농사를 짓고 한 필지는 제가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농지개혁법 때는 2필지는 농사를 짓고 한 필지에 내가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지었어도 불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쭉 가지고 오다가 1973년도에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고 있던 그 농지는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인데 그대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로 바뀌게끔 되고, 내가 불법으로 하나를 지은 이 농지는